오늘은 뭐 오어스랑 오픈 아이디 커넥트라는 얘기를 할 텐데요. 기술적인 이야기예요. 기술적인 이야기고 백엔드로 어떻게 조금 더 잘 구성을 하고 구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오어스 같은 거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그러면 오어스를 들어봤지만 어느 정도 구현은 해봤다.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해야 될 이야기 중에서의 포인트는 이 뒤에 있는 오픈 아이디 커넥트이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오어스 잠깐 설명하고 오어스로 회원가입하는 방식 잠깐 설명하고 그다음 이제 오어스랑 오픈 아이디 커넥트의 차이점, 그다음에 오픈 아이디 커넥트를 구현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딱 한 줄로 요약하면은 인증과 인가를 잘 구분해서 쓰자예요. 그래서 인증과 인가를 어떻게 잘 구분해서 쓸지. 그래서 일단 오어스를 뭔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오어스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카카오톡 잘 쓰고 계시죠? 카카오톡에 이제 친구 목록을 불러오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내 친구 목록을 막 남한테 공개를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허락을 하고 내 친구 목록 뭐 100명 불러와 주세요. 그런 식으로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 스토리를 다른 앱에서 올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아이디로 인증이 된다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오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3번 한양대는 되는 것 같던데 우리 학교는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저걸로 이제 서비스 만드는 거 많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왼쪽에 그림이 이제 뭐 예시 사진이 좀 애매해가지고 소나클라우드라는 걸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GitHub 계정으로 이렇게 오어스를 통해서 제 GitHub의 신원과 그 다음에 코드 어세스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소나클라우드 측에다가 맡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스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GitHub 같은 서버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무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어스의 용어 그리고 이거 간단히 그냥 장표에 나온 그대로 좀 눈에 익히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좀 있다 하고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올 수 있으니 그냥 좀 장표 보면서 조금 상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그 소다 클라우드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이 GitHub가 리소스 서버고 왼쪽에 있는 이 소나 클라우드가 클라이언트, 내가 만들 서버죠. 그죠? 만약에 본인이 이제 뭐 규진이가 예시로 들었던 두둥 같은 서버라면 클라이언트가 두둥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라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이 요청할 권한, 요청할 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GitHub에 있는 소스 코드나 아니면은 뭐 GitHub의 뭐 이메일 주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어설라이즈 소나 클라우드 이 버튼을 누르게 돼 있죠. 초록색 버튼. 그래서 리소스 오너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내가 허락을 할게.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한테 내 정보를 넘겨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조금 용어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제는 오어스를 직접 구현하는 방법을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오어스 클라이언트를 등록하는 일이죠. 여기 있는 예시는 이제 카카오톡에 있는 예시인데 카카오톡 디벨로퍼스에서 들어가서 내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합니다. 뭐 두둥 아니면은 뭐 보스락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앱 키랑 리소스 서버에 뭐 클라이언트 키랑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URL이라고 좀 등록을 해놔요. 일단 뭐 가입하는 식이죠. 내 서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오어스 리소스 서버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으면 어세스 토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어세스 토큰을 통해서 리소스 서버에 있는 자원을 가져올 수 있는 열쇠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쇠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은 이제 리소스 오너하고 클라이언트, 리소스 서버, 인증 서버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우선은 제일 먼저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 오너가 저고 클라이언트가 두둥 서버라고 하면은 일단은 허락을 받는 거죠. 제가 이러한 권한을 요청해도 되겠냐 했을 때 가져가라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리소스 오너가 이제 인증 서버 리소스 서버에다가 어,
이러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저 초록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방금 있었던 초록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파라미터 형태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리다이렉트 URL 그다음에 스코프 해가지고 요청을 권한해가지고 리소스 서버에다가 요청을 다시 보내게 돼요. 그러면은 응답을 보는데 응답에다가 그 콜백 URL을 받게 돼요. 콜백 URL이랑 그 응답 헤더에 이제 로케이션으로 받게 되면 그 리다이렉트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301로 받으면은 그다음에 코드 정보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용자 브라우저 그러니까 제 브라우저겠죠. 제 브라우저에서 리다이렉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자동으로 바뀌는 페이지가 이 로케이션 헤더에 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뭐 두둥.com, 카카오 콜백, 그 다음에 코드 이러한 정보들이 다시 클라이언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 브라우저가 가게 되면은 제 서버로 요청이 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해당 URL에서 서버에서 이 넘겨온 코드 정보 가지고 일련의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어떤 처리를 해주냐면은 방금 받은 코드 정보를 가지고 어세스 토큰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서버에 있는 정보들을 받아올 수 있는 열쇠를 다시 받아오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리소스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할 때는 이게 맞게 요청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뭐 리다이렉트 URL이랑 그다음에 코드 받았던 코드들을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게 되면은 리소스 서버 측에서 이제 한 번 더 체킹을 해요. 이 맞게 정보가 너무 많냐? 그 다음에 올바른 데서 요청 보냈냐? 뭐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리소스 서버에 있는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는 어세스 토큰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어세스 토큰을 발급받게 되면은 이제 유저 정보에 대해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좀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아마 이해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알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조금 그냥 후딱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을 처리를 보통은 이때 하죠. 그죠? 왜냐하면 어세스 토크 리소스 오어스를 사용하는 목적 중 하나가 회원가입을 할 때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뭐 카카오톡에 있는 친구 목록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오어스를 가지고 회원가입을 많이 활용하니까 그래서 받았던 어세스 토큰을 가지고 리소스 서버에다가 유저 정보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프로필 정보가 오겠죠? 리턴 값으로. 그럴 때 이때 회원가입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생기게 돼요. 그 방금 받았던 어세스 토큰이 과연 내 서버에서 발급된 게 맞나 하는 문제점이 있죠. 이 장표를 전달받은 장표를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방금 이제 어, 죄송해요. 잘못 왔네. 프리센터 있잖아요. 여기 있었구나. 방금 이제 프로필 정보를 요청하면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는데 넘어온 정보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은 그냥 리소스 서버에 대한 정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두둥 서버에서 발급된 어세스 토큰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발급한 어세스 토큰이 우리 서버에서 발급된 토큰이라고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이 이제 두둥 서버인데 두둥 서버도 사실 뭐 웹페이지랑 백엔드로 나눠 있긴 하지만은 백엔드에서 어세스 토큰을 받아서 회원가입을 시키는 API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API가 있었을 때 발급받은 어세스 토큰이 두둥 클라이언트 페이지에서 발급된 거라고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 정보에 리턴 정보에 제 거라고 검증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뭐 두둥 프론트 페이지 말고 아니 뭐 다른 앱을 등록을 해놓고 그 등록한 곳에서 어세스 토큰 발급받고 그 어세스 토큰 가지고 회원가입 요청을 보내면은 회원가입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구조로 작성했을 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으로는 이제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그 어세스 토큰을 정보보기라는 API가 하나 있어요. 그 위쪽에 제가 URL 조그맣게 집어넣긴 했는데 그 어세스 토큰 정보보기라는 API를 통해서 우리 거에서 발급된 건지 앱 아이디를 리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시로 뭐 두둥 어플리케이션이라면 뭐 여섯 자리 수가 있어요. 그 여섯 자리 수가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회원가입을 할 때 카카오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내 두둥 앱 아이디로 발급된 어세스 토큰인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프로필 정보를 요청해서 회원가입을 시켜야 되는 이런 식으로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카카오 뭐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건 오오스의 스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오스의 스펙이 아니라 하면 저 오오스가 오오스2가 이제 공통된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구현할 때 구현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원을 해주긴 해준다. 근데 다른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 같은 데에서는 안 해줄 수 있다. 그럼 이 방법이 다 100% 먹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지금 공감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드까지 짜실 때 이 어세스 토큰을 그냥 프로필 정보만 확인하고 회원가입 시킨 경우가 있으시다면은 그건 100% 문제가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막거나 아니면은 그냥 서버에서 다 처리를 하셔야 돼요. 서버에서 이 지금까지 그림이 두둥 그림에 저 오른쪽에 있는 두둥 그림에 뭐 프론트 페이지랑 백엔드 페이지를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보통의 방식에는 프론트에서 어세스 토큰을 받은 다음에 백엔드로 보내서 회원가입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하는 API가 하나 존재하게 돼요. 근데 그 API를 없애시고 그냥 한 번의 요청으로 바로 회원가입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유출될 게 없으니까 회원가입 백엔드 API가 없으니까 악성 유저가 이렇게 접근할 그런 길조차도 없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정리하자면은 오어스에서 리소스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그런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열쇠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회원가입 처리까지 보통 한 번에 하시거든요. 하실 때 만약에 백엔드에 회원가입 어세스 토큰, 오어스 어세스 토큰 가지고 회원가입하는 API가 있다면은 혹시 본인 서버에 이런 처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문제점 2. 죄송해요. 양이 많아가지고 서버에서 다 처리하는 형식이라면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이 방식으로 해결했다면은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회원가입하면서 요즘은 이제 또 추가 정보를 받는 데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 오어스 리소스 서버에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만약에 회원가입하는 도중에 유저의 주소지나 아니면 이렇게 약관을 동의하고 해야 되는 화면이 존재를 한다 했을 때 그러면은 서버에서 다 처리를 해주면은 유저한테 피드백을 못 받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하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웹 환경에서는 뭐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앱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앱 같은 경우에는 앱 내부에서 보통 인증을 다 하거든요. 서버를 거의 안 거치고. 그럴 때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나?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어스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오어스가 우리가 원래 맨 처음에 말했던 쓰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는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오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얻을 수 있냐? 그 해당하는 리소스 서버, 즉 카카오톡이나 깃허브에 있는 정보들을 얻어올 수 있다는 점이죠. 그죠? 카카오톡에 있는 친구 목록을 불러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해당 어세스 토큰 가지고 인스타 스토리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학교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였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어, 웹사이트 상의 자신들의 정보에 대해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개방형 표준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소스 서버, 뭐 카카오톡이나 깃허브에 대한 접근용이란 이 어세스 토큰 자체가. 그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세스 토큰을 가지고 회원가입을 시키게 되면은 어세스 토큰의 정의가 오스의 리소스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카카오톡에 접근하는 거지 그 어세스 토큰이 두둥을 통해서 회원가입한 거라고 인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이제 인증과 인가를 구분을 잘 하자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또 링크가 박혀 있는데 카카오 로그인의 공통적인 설명이에요. 카카오 로그인의 도큐멘트에 보면은 인증과 인가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가 먼저 봐볼게요. 여기 빨간 박스에 밑에 빨간 박스에 사용자가 같은 자원, 리소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획득하는 거죠. 이게 곧 어세스 토큰입니다. 그다음에 인증을 보실게요. 인증을 보시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고 각 서비스의 사용자가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준다. 참고해 보면 이제 오픈 아이디 커넥트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인증에 쓰이는 건 오픈 아이디 커넥트고 인가에 쓰이는 건 어세스 토큰이다. 그리고 인가는 리소스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고 인증은 로그인 세션 대신 사용 가능한 아이디 토큰이다. 라고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해 안 하실까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은 어세스 토큰으로 회원 가입을 한다는 거는 인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할 때는 인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잠깐 이제 오스 어세스 토큰이 JWT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 잡고 가자면은 스펙상 아이디 토큰만 제이슨 웹 토큰이라고 하고 어세스 토큰이나 리프레시 토큰이 무조건 JWT 토큰인 건 아니에요. 그냥 뭐 평균으로 옵니다. 비밀번호 형식 같은 좀 랜덤한 숫자로. 그래서 이제 오픈 아이디 커넥트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이디 토큰은 카카오 로그인 구현하기 사진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로그인 세션 대신 사용할 수 있는 JWT 토큰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회원가입을 처리를 할 때 어세스 토큰으로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은 중간에 그 유저의 그 주소 정보나 아니면 동의 항목을 받을 때 그 사이에 무언가 이게 인증된 사용자라고 검증할 수 있는 키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뭔가 중간에 비게 돼요. 그 빈 공간을 좀 메꿀 수 있는 게 오픈 아이디 토큰, 아이디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디 토큰은 기본적으로 제이슨 웹 토큰 구조예요. 그래서 제이슨 웹 토큰이 여러분들 흔히 쓰시는 인증할 때 세션 없이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이 가능한 토큰이에요. 그러면은 제이슨 웹 토큰 하실 때 여러분도 비밀 키를 하나 두셔가지고 그거를 암호화한 뒤에 제 서버에서 풀어보죠. 풀어볼 때 그게 맞는 JWT 토큰인지 한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아이디 토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키를 가지고 복화를 해서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JWT 토큰이 그러면은 카카오가 키를 주는 건지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카카오가 그 JWT를 암호화할 때 쓰는 키를 저한테 직접 주는 건지 그런 식의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엉켰네. 자, 잠시만요. 그래서 아이디 토큰을 쓰면은 어떤 구성이 가능하냐면은 유저가 카카오로 아이디 토큰을 요청을 해서 아이디 토큰을 받아요. 그 아이디 토큰을 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은 두둥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은 그 약관 동의를 받거나 약관 동의만 받고 있는데 추가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이제 카카오톡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정보가 약간 부족할 때에 추가 정보를 기입하고 그 추가 정보를 기입한 거를 아이디 토큰이랑 같이 회원가입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카카오에서 인증을 하고 그거를 로그인 세션 대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아이디 토큰.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고 일단 JWT에 한번 다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JWT는 이제 스테이트리스로 서버를 만들 수가 있죠. 세션 없이. 근데 안에 보시면 이제 보통에 우리가 쓰는 거는 그 HS256이라고 그 키가 한 개예요. 키가 한 개고 제가 키를 시크릿으로 서버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복화를 했다, 암호화를 했다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발급한 토큰인지 검증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JWT.io 사이트 많이 들어가셔 보시잖아요. 알고리즘을 위에 고를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HS256 말고 RS256이라고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S256이라는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되시면은 키가 두 개 생깁니다. 밑에 보시면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게 그러니까 RSA 방식, 공개 키 암호화 방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카카오 리소스 서버가 JWT 토큰을 암호화할 때 프라이빗 키로 암호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공개 키를 들고 있다가 그 공개 키를 가지고 복화를 하는 겁니다. 검증을 하는 거죠. 공개 키 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개 키 목록을 들고 있으면서 이게 카카오에서 발급된 아이디 토큰이다 라는 걸 검증할 수 있는 거죠. 무상태로. 그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아이디 토큰으로 인증을 할 거니까 이렇게 중간에 약간 빈 공간이 있어도 아이디 토큰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회원가입을 진행 중인 사용자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어렵네요. 그래서 RS 256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프라이빗 키랑 퍼블릭 키 가지고 프라이빗 키는 카카오가 가지고 있고 퍼블릭 키는 두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암호화랑 복화를 요래조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제 두둥 서버에서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해당하는 아이디 토큰이 어디서 발급된 건지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인 세션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된 사용자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인증된 사용자를 어떤 과정으로 구현을 하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아이디 토큰 정보를 보시면 이것도 다 카카오 문서에 잘 친절하게 적혀져 있는 건데 어, 키워드만 아시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구현하실 수 있으니까 딱 넘어갈게요. 그 아이디 토큰 보시면은 헤더랑 페이로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로드에는 뭐 AUD, 앱 아이디랑 뭐 이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 가지고 이제 잘 복화하고 암호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스프링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세스 토큰 발급 시점에 아이디 토큰이 나오거든요. 그 아이디 토큰 가지고 공개 키 일단 공개 키가 있어야 그 아이디 토큰을 복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RS256 암호화 방식에 따르면은 JT블리티 토큰을 복화하기 위해서 공개 키 목록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공개 키 목록이 어디 공개해 있냐? 카카오 서버가 이제 공개해 놨어요. 저는 그거를 가지고 API 콜을 보내서 그 해당하는 공개 키 목록을 가져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공개 키 목록이에요. 공개 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목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알맞은 키를 가지고 복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페인 클라이언트로 가지고 좀 선언형 방식으로 구현을 했는데 저기 보시면은 캐시 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 키 요청이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캐싱을 한번 요 단에서 해버리면은 좀 쉽게 구현을 하실 수 있고요. 일단은 공개 키 요청을 보내면은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공개 키 목록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공개 키를 진짜 주는 게 아니라 n과 2로 줘요. 그래서 RSA 암호화 방식에 따르면은 막 n과 2로 막 지지고 볶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n과 2를 가지고 공개 키를 직접 만드셔야 돼요. 여기 소스 있고요. 그다음에 KID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데 KID가 해당 열쇠 해당 JWT 토큰이 어떤 KID로 어떤 공개 키로 암호화됐는지를 알려주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잠깐 뒤로 가서 여기 보시면은 JWT ID 토큰의 스펙에 KID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 키 ID 토큰별로 사용된 공개 키의 값을 확인할 때 필요한 정보가 헤더 정보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헤더와 페이로드 두 정보 모두 다 복화를 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제 검증하기가 있는데 길어요. 엄청 긴데 이게 좀 한 방에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선은 ID 토큰의 영역 구분자인 온점을 기준으로 헤더와 페이로드를 분류할 수 있고 페이로드를 가지고 AUD 그러니까 제 두둥에서 발급된 키인지 한번 비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서면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서면 검증 전에 이제 페이로드를 먼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사인드 토큰을 가지고 페이로드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오면서 이 1번부터 5번을 한 방에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이 소스로. 그래서 시간에 의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AUD가 이제 부등의 어플리케이션 아이디고 그다음에 이슈어가 카카오톡인지 그런 거 확인하는 방법을 고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 검증하기.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JWT 토큰을 쓸 때 자주 쓰는 방식이죠. 그 복화할 때 KID 가지고 그러니까 공개 키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를 가지고 그 공개 키 가지고 복화를 하면 그 아이디 토큰이 카카오톡 서버에서 발급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아이디 토큰을 가지고 인증과 인가를 잘 구분해서 인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디 토큰을 가지고 만일 추가 정보를 받거나 동의 항목을 받아야 될 때 회원가입을 미리 시키지 않고 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아이디 토큰을 가지고 회원가입을 설계하게 된다면 좀 더 깔끔한 구조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어세스 토큰 가지고 회원가입 시키실 때 그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네요. 근데 이거 블로그 글에 잘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링크 있는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소스로 보면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키워드만 알고 가면은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만 있으면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구현하실 때 충분히 따라서 구현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